네. 이 문제는 이제 X좌표하고 Y좌표, 요게 지금 어느 영역이냐면 이게 칠하다 보면 이게 지저분해져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죠. 그래프 밑에 있는 거.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아마 계량 시간에 배웠을 거야.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즉, 다시 말해서, 요 영역의 넓이하고 요 영역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서로 반대로 돼 있을 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요게 영역에 있는 것 중에 쉬운 거 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이너스 1,1이 요 영역상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 찾을 때, 요렇게,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를 바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꾸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 Y좌표의 1에 부호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하고 요 점의 좌표이, 나중에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이제 공부할 건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거고. 어쨌든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좀 같으니까, 여기 놓여져 있는 점의 개수하고 여기 놓여져 있는 점의 개수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정해, 여러분이. 2사분면 걸 정해도 되고 4사분면 걸 정해도 되는데, 정한 다음에 그래프 요 밑에 있는 게 정수좌표죠. 그 정수좌표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는 거야. 그 몇 개 있는지 세본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 한쪽을 개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K값을 모르니까 정수값을 모르잖아, 그지? 그럼 일단 K값을 구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야. 그럼 K값 구할 때 보면은 요 지나는 점 한 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 줬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자리에다 4 대입하면 성립하게 된 거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되신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얹어. 그래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놔도 괜찮은데, 어떻게 놓는 게 좀 더 편하냐면, 이렇게 놓는 게 좀 편하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제 x,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지. x좌표하고 y좌표 값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좌표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부등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직 부등식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교육과정상 좀 약간 벗어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그러면, 문제에서 이 곡선 위의 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냥 곡선 위의 점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 구한 다음에, 그거 빼고 나서 생각하시면 돼요. 빼고 나서. 그럼 뭔 말이냐면, 선생님이 2사분면을 설명할게.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라인. 그럼 얘가 곡선상에 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12가 될 때 등호로 만족하지, 그지? 등호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곡선상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12가 되는 거죠, 12. 그럼 마이너스 1,12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구해버린다고. 그럼 왜 구하냐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건 1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11. 그 밑에 있는 건 10이 되겠죠? 땡땡땡해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11까지는 요 영역 안에 속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11개가 있는 거야. 11개. 그럼 얘 역할은 다 끝났어. 그럼 요만큼이 지금 몇 개 있는가? 안 세봐도 11개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1부터 시작해서 11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바로 옆에 요거 뭐가 있겠네?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X좌표가 뭐로 시작하는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곡선 위의 점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곡선 위의 점을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그럼 그 점은 얼마가 되시냐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겠죠. 6. 그럼 6은 요 곡선상에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제외해야 되는데, 6이 안 된다는 얘기는 1부터 5까지는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까지는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가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그 라인은 몇 개 있다는 거야? 5개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역할이 끝났어. 마이너스 3도 한번 해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4까지 되는 거죠. 그럼 4까지가 어떻게 돼? 4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4가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거 밑에 있는 거. Y좌표가 하나 줄죠. 그럼 마이너스 3,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3까지는 된다는 얘기잖아. 그 영역 안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야? 3개는 마이너스 3 라인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옆에 지금 마이너스 4가 있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슉 해서 곱하게 되면 3이 되겠죠. 그럼 3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3이 된다는 얘기는 요게 지금 점이 지금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3의 곡선상에 존재하는 그 밑에 있는 거.
3이니까 1을 빼죠.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은 어딘가? 요거는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 있다는가? 요거는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두 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인 걸 구해봤는데 마이너스 5 구하려니까 딱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그럴 때는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 지금 건너뛰어. 그럼 마이너스 6,2까지는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6,2. 그럼 봐봐요. 여기쯤 이제 마이너스 5가 있는 거고 여기쯤 어때? 마이너스 6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조금 삐딱한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y좌표 보니까 2야, 2. 그럼 요 곡선상에 마이너스 6,2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밑에는 요 한 점이지, 요거. 요건 된다는 얘기지. 요거 한 개, 한 개. 요게 한 개. 그럼 요게 마이너스 6일 때 요게 한 개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일 때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 개가 되는 거지.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신가?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5,1하고, 마이너스 5,2하고, 요 두 개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요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건 이제 무슨 의미가 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된가? 우리가 지금 개념 시간을 보면, 봐봐요. 반비례 관계표가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y분의 지금 4라 그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 있는 건 이제 y분의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있는데 본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점 한번 봐봐요. 여기다 그냥 1만 한번 대입해 볼까? 1만. 자, 1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2로 찍히게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이거 만족하지, 그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여기가 지금 4가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x 값일 때 여기 A에 해당되는 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계량식을 공부했을 때 요 A 값, 요거 얘기하는 거지만, 요 A 값의 절대값이 더 크잖아. 절대값이 더 크게 되면 더 높게 찍힌다고, 더 높게. 마찬가지로 같은 X 값에 대해서 더 높게 찍힌다고. 그럼 요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어때요? 커지게 되면 원점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점부터 더 멀리. 그럼 봐봐요, 여기서. 얘가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고 지금 1 대입하지, 두 개 곱하지. 두 개 곱하게 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5가 된 거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 아직까지는 요 그래프 밑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2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이 지금 작으니까 어때? 요 그래프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 점 두 개는 여기 찍혀. 그럼 세 번째, 여기다 3 대입하면 어떻게 해? 3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어때? 그래프로 얘가 지금 벗어나죠? 여기. 이거 더 높게 찍히게 되잖아. 요렇게. 그래프로 지금 벗어나게 된 거지. 그럼 두 개까지는 어떻게인가? 포함된다는 거야. 두 개까지. 그러니까 정수 기준으로 1하고 2는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은 어떻게 해? 3은 요 그래프를 밖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개 있는가? 두 개 있는가? 그래서 두 개 있는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봐봐요.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일 때 어떻게 해? 마이너스 12일 때 여기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1일 때 1. 그럼 여기 있는 게 정수 중에서 어떻게 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잖아. 정수 중에서는 제일 바깥에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곡선상에선 제외하게 된 거니까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2. x가 마이너스 12일 때 y가 지금 현재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부터는 안 되는 거지. 이 왼쪽에 있는 거 안 되는 거지. 이 왼쪽에 있는 거. 더 해봐도 마이너스 13인데 1 곱하게 되면 어떻게인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12보다는 더 커지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12보다는 더 커진 거죠. 커지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 이 바깥에 있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어떻게 해? 마이너스 11,1까지가 요 그래프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 마이너스 6까지 했죠. 그럼 나머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좀 써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7,1 요거 지금 되는 거지. 마이너스 8,1 얘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9,1 얘도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1까지만 어떻게 돼? 정수로 존재한다는 거야. 정수로. 그럼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추가적으로 5개를 이렇게 더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얼마야?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10개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21개. 그 다음에 23개, 24개, 그 다음에 29개 이렇게 네. 여기가 29개. 그럼 제 2, 4분면에 있는 게 29개가 된다 그러면 제 4, 4분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9개 있겠죠. 그럼 29개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제 58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58개가 X좌표랑 Y좌표가 다 정수로 존재하는 좌표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주로 뭐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청사항이 요게. 자, 직사각형 보면 n을 갖다 집어넣죠. 요게 뭐냐면 해석하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첫 번째 거야. S1이라는 뜻이야. S1. 그러면 O, A1,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C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대충 한 요쯤 있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된 거면 여기가 B1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C1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를 지금 뭐라고 지금 놓은 거냐면 S1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S2는 뭡니까? 그러면 S2는 여기다 2 대입한 거야, 2. 그럼 요 숫자만 뭘로 바뀌는가? 2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지금 1 대입했을 때잖아. 두 번째 S1은, S2는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야, 2. 그럼 2 대입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이제 B2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이제 C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C2가 된다. 물론 이제 절반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그래프를 좀 몇 개 더 그려야 돼가지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세 번째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S3이라는 건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야. 그럼 넘버가 뭘로만 바뀌는가? 3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돼? 요 X자에다 3 대입한 거지. 3 대입하면 요런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요런 직사각형. 그럼 요 점의 좌표가 B3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C3가 되는 거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떤가? 요게 S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요. 자,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요게 빗금 쳐드릴게요. 요만큼의 직사각형이 S1이라고, S1.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게 S2가 된다고. 요 친구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요게 S3가 된다고. 근데 요거 가만히 살펴보면은 넓이가 지금 다 같죠? 넓이가. 모양은 다 다른데 넓이가 지금 다 같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여기서 A, B라고 한번 해볼게. B1을. A, B. 그럼 X자에다가 어떻게 해? 여기 A 대입하고 여기다 Y자에다 B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A 곱하기 B가 3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3이라는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B2의 요 좌표 있지, 요거를 C, D라고 한번 해볼게. C, D.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게. 그럼 요거 X자에다 C 대입하고 Y자에다가 D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게 0에서부터 C까지가 되는 거고 0에서부터 D까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요 좌표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를 의미한다고. 그럼 요 CD가 지금 3이야. 하나만 더 해보시면 되겠죠. 이 B3를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하고 이제 F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요만큼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0에서부터 어떻게 돼? F까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가 된다고. 즉 여기 이 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이 그거의 X좌표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의미하게 된 거고, Y좌표는 이 직사각형의 세로를 의미한다고. 그럼 좌표 두 개를 곱하잖아. 좌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A값,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X좌표하고 Y좌표의 곱 자체가 어떻게 돼? 3이 되는 거니까 요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가? 다 3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3이 지금 몇 개 있어? 20개가 있는 거니까 요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되시는가? 60이라고 해서 간단히 뽑아내실 수가 있죠. 요거 이제 객관식이니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 개념 시간에 보면은, 자, 대충 이제 X가 Y는 X인 거, 그러니까 A가 지금 1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Y가 지금 2인 걸 보게 되면 이 절대값이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A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값이에요, A값. 이 정비례 관계급의 A값. A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 Y축에 지금 가까워지죠. 요거 이제 공부하셨을 거고, 요거 지금 이용할 거야. 그럼 봐봐요. 요거 지금 잘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바꿔놨는데, 자, 선분 AB죠. 요 선분 AB랑 누구랑 지금 만나야 돼? 여기야. 요 주황색. 정비례 관계 그래프야. 요게 이렇게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 그럼 봐봐요. 요 친구가 여기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죠. 요 B점 지날 때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지. 요 밑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만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또 만나냐면 여기까지 또 만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요렇게 될 때까지. A점 지날 때까지 어떻게 해? 한 점에서 만나죠. 요 바깥에 있으면 안 만나. 그럼 요 점의 좌표들을 각각 구하시면 되겠어요. 요 점의 좌표들을 각각 구한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게 된 거니까 봐봐요. 요 초록색 점하고 요 주황색 점 있지. 요거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 교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A가 있으니까 못 구하죠. 그럼 대신 어떻게 돼? 요거를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P,4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반비례 관계 그래프 관계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어차피 값이 똑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X에다가 이제 P 대입하죠. 그 다음에 Y에다가 지금 4 대입하면 지금 성립하겠죠? 그럼 4는 P분의 18이 된 거니까 자리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 P는 약분까지 해서 2분의 9가 되시겠죠? 2분의 9. 그럼 P가 얼마가 되신가? 요게 지금 2분의 9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분의 9가 되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요것도.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Q, 그냥 Q라고 하자, 그냥 Q. X자리에다 이게 Q를 한번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자리에 2 대입하면 역시나 어떻게 성립하겠죠, 그죠? 선분 A, B의 교점이니까. 여기 A점하고 요 B점. 요거 자체는 반비례에다 이제 반비례에다 대입해서 구하실 수 있죠. 그럼 요거 이제 Q는, Q분해구나. 자, Q분의 18. 요게 지금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리 바꾸면 약분까지 해서 Q 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9가 된다든가.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가? 9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 P에서부터 여기 Q가 되는 거잖아. P에서부터 Q. 그럼 요 친구가 요 점에 있을 땐 여기서 만나요. 요 점에 있을 때는 요 쭉 쫓아가 보면 여기서 만나겠죠. 요 점에 있을 때는 쭉 쫓아가 보면 여기서 만나겠죠. 요 점에서는 쭉 쫓아가 보면 어떤가? 요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X좌표가 P하고 Q 사이에만 있으면 되겠죠. P하고 Q 사이. P하고 Q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걸 대입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P하고 Q 사이에 있는 것만 내가 지금 알았네.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요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2분의 9,4를 갖다가 여기다 이게 대입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X자리에다가 이제 2분의 4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요. 자, 1번은 이제 Y는 AX가 되는 건데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한 거냐면 2분의 9를 대입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4를 대입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 역수를 갖다 곱하죠. 그럼 A라고 하는 건 여기네. 4에다가 9분의 2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값은 얼마가 되나? 9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9분의 8일 때 어떻게 돼? 요렇게 이게 초록색처럼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한번 보여요. 2번. 자, 2번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 Y는 AX가 된 건데 요것도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자, 9,2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2. 그럼 여기에 9, 여기다 2를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때 A 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가? 9분의 2가 되시겠죠. 9분의 2. 그럼 잘 봐봐요. 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Y값에, Y축이 어떻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더 낫잖아요, 이제. 이게. 그럼 요렇게 가면 갈수록 어떤가? 절대값이 더 커진다는 거야, 절대값이 더 커진다. 이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A가, 요건 이제 부동호 방에 이제 요렇게 놓는다고 보면, 요건 이제 작은 쪽이니까 요렇게 왼쪽으로 와야 돼. 왼쪽으로 와야 되고, 9분의 2가 되겠죠. 요건 크니까 어떻게? 9분의 8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P점도 여기 선분 A, B에 속하는 거 안 속하는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지금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점 B점도 뭐가 되는가? 선분 A, B에 속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등호가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완성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약간 돌아가 조금 더 돌아가지만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준에서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접근을 했어요. 요거 하신 분들은 요렇게 안 하고 그냥 기울기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그 되시는 분만 하시고 일단은 요렇게 해서 정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값의 범위는 이제 단답형이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요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 공부할 때 AX라고 지금 공부했잖아, 그지? 그럼 요 A가 위치가 지금 똑같지, 그지? 저기 알파벳만 지금 B하고 C로 돼 있지? 이 정비례 관계를 보면은 A야, 위치가 A. 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이 지금 가까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정보가 지금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제 1사분면이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될 텐데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크기 때문에 B가 C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가 얘보다는 어떻게 더 위에 있는가? 더 위에. 그래프가 더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정보를 지금 2개 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PRQ가 되겠어요. 이 연두색으로 좀 표시한 거죠. 요 넓이가 지금 3이 된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점 Q의 X좌표하고 점 P의 X좌표를 줬죠.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 요거의 X좌표,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요 X좌표가 점 Q의 X좌표보다는 어떤가? 점 Q의 X좌표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지금 A도 쓰고 B도 쓰고 지금 C도 썼잖아. 그럼 적당한 거 아무거나. 뭐 D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구분되게 아니면 P라고 놔도 괜찮죠. 그럼 여기를 이제 P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P라고 하면 요 X좌표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2P라고 놓으시면 돼, 2P. 2배가 된 거야, 2P.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때 보면은 요게, 문제에서 보냐면, 평행하다고, Y축에 평행하도록 그렸다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수직이야, 수직. 그러면 여기도 X좌표가, R도 지금 X좌표가 지금 P가 되는 거고,
P도 지금 X좌표가 뭐가 된가? 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높이에 해당되겠죠, 높이. 그럼 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얼마가 된가? 2P에서 지금 P를 빼는 거니까 P가 되겠죠. 그럼 높이는 P가 되니까 P. 그럼 밑변을 얘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 표시할 때 보면 조금 미지수가 좀 증가하긴 하지만 표시를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여기가 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 요게 지금 요 R점이 어떻게인가? 요 핑크색을 지나죠. 핑크색이 요 R점을 지난다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CP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냥 X에다 P만 대입한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이건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주황색 점이, 요 직선이, 요 P점을 지나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 그럼 여기다 P를 대입해. P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시는가? 여기는, B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BP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 요 3분의 길이가 나오죠. 그럼 요 높이는 BP 마이너스 C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했을 거고,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된다고? 여기가 지금 P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 P야. 그럼 밑변이 조금 미지수가 많긴 하지만, 여기 BP에서 CP를 뺀다고. BP에서 CP를 빼자. BP에서 CP를 뺀다고. 그럼 요게 밑변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미지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아. 그러니까 B하고 C에다 P까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아마 막혔을 건데, 요건 요런 게 이제 숨어 있어요. 이 반비례에서 보면은, 반비례에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X분의 6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2,3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또 여기가, 또 지난 점 중에 3,2가 있을 거라고.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X자리에다가 2 대입하고 Y자리에다 3 대입하면 어때요? 요거는 이제 XY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똑같지, 그지? 결국에는.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A야. 요 값이 A야. 그러면 X좌표하고 Y좌표는 변해도 상관없는데, X 곱하기 Y는 어떻게 돼? A로 일정할 수밖에 없죠. 다시. 자, 여기가 X분의 6이라고 돼 있다고? 그럼 얘가 2,3이나 3,2나 좌표의 값은 달라. X좌표하고 Y좌표의 값은 다른데,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하단 말이지. 그러면 요 값에 XY 값하고 XY 값은 같다 이 말이야. 그 좌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좌표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값이 같으면 같은 선상에 위치하는 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요 P점하고 요 Q점이 이렇게 있죠. 요게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죠. 반비례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일정합니다. 그럼 요 자리에다 P도 대입하고 Q도 대입하면 똑같아. 같은 점이니까 성립해야 된다고.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P 대입하는 거죠. X에다 지금 P 대입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 Y 자리에다 뭐 대입한가? BP를 갖다 대입한가? 그럼 요게 뭘로 일정해야 돼? 요게 지금 A로 일정해야 돼. 그럼 Q 값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럼 X 자리에다 2P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다 지금 뭐 대입한가? Y는 이제 하나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2P 대입하면 요 Y 값은, 여기지? 여기다 2P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요 Y 값은 2CP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CP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A로 성립하는 거야. 우변이 AA로 같으니까 좌변끼리도 같아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P 제곱이네. 제곱을 쓰자, 그냥. 요 친구, 요것도 지우자.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것만 좀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P의 제곱이 A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 4, 뭐가 되시냐? 여기 보면, 4C, P제곱이네. 4P, C제곱입니다. 근데 P 값이 지금 보면 0이 아니죠. 양수 어떤 값이잖아.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럼 B라고 하는 건 뭘로 대체해서 쓰실 수 있냐면 4C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쓰실 수가 있죠. 요까지 괜찮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지금 하나 줄어.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럼 요게 한번 적어드리면은, 요게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요 B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냐? 4C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CP가 되시는 거고, 그냥 CP를 한번 빼주는 거죠. CP. CP를 한번 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 이게 지금 3CP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하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C는 한 번 들어가고 P가 두 번이니까 P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얼마가 되는가? 요게 지금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요 3 여기 날라가니까 C, P제곱은 얼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가 된다고 해서 요렇게 지금 구하실 수가 있죠. 1차적으로. 그럼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접근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P점이나 Q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건데, P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 그 다음에 여기는 ECP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저기죠. P점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럼 P점 같은 경우에 이제 X자리에다 뭐 대입하신가? X자리에다 P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자리에다가 BP를 갖다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야. X자리에다 그냥 P를 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P점도. 요 반비례 지나는 점 중에 하나잖아. 근데 문제에선 지금 A 물어봤으니까 A를 구해야지. 그럼 요 친구가 어떻게 돼? 여기가 BP가 된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B는 뭘로 쓸 수 있다고? 4C로 대체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4C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그럼 이렇게 딱 곱하면 돼요. 어떻게? 4 CP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A 값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요 CP 제곱은 구해놨네. 요거는 이제 2로 구해놨죠.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4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시는가? 8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 단답형인가? 단답형이니까 8이 정답이 되겠어요. 네, 그래프 보는 요령이 되는 건데, 두 개의 그래프가 모두가 다 격자점을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무조건 이제 존재해.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이게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요때 여기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AX를 따르죠. 그럼 이 A 값을 구할 것 같으면 지나는 점 하나를 무조건 줘야 된다고. 지나는 점 하나를 줘야 돼. 근데 이게 격자점 밖에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모르잖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5분에 보면은 A의 그 그래프도 어때요? 격자점을 지나는 거고 5,100을 지나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5,80이라는 격자점 두 개를 다 지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럼 이 친구는 5, 지금 80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5, 100일 들어가죠. 그럼 요것도 이게 적당히 놓으시면 돼요. 요거 지금 400인데, 봐봐요. 요것도 그냥 Y는 AX라고 놓고, 요것도 문자만 바꿔갖고, 요것도 정비례 관계 그래프 보니까 B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X자리에다 뭐 대입하면 이제 X자리에다 5 대입하고 Y자리에다 어떻게 된가? 10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까지 괜찮지, 그지? 그럼 요거 나누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가 되신가? 20이 되면서 요 관계식은 20x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관계식, 요거야, 요 친구. 요 친구도 마찬가지. x에다 5 대입하고 y자에다 80 대입하면 지금 성립하게 된 거니까 요것도 얼마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16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1분에 20리터씩 지금 차는 거잖아. 얘는 1분에 16리터씩 빠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 20에서 1분이 지났을 때 20리터 차고 16리터 지금 빠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4리터만큼 차는 거죠. 4리터만큼. 그럼 실제 요거는 물통이 지금 얼마면 4리터만큼 차는 거야. 1분당 4리터만큼. 그럼 이것도 지금 관계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Y는 4X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400이 되려고 하면 몇 분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접근하셔도 괜찮고 그냥 요거 자체로만 좀 이해해가지고 관계식을 굳이 뽑아내지 않고 요거 자체로만 좀 이해해서 1분이 지나가면 실제로 어떻게 해? 20리터가 채워지고 16리터가 빠지는 거니까 4리터만큼 이제 차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400리터를 채우려고 하면 몇 분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100분 필요하죠. 100분. 그럼 100분이 지나면 들어갈 거 들어가고 빠질 거 빠져갖고 400리터가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지금 객관식이니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죠. x분의 a라고 이렇게 쓰죠. 일반적인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프 관계식을. 근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요건 그냥 적당한 점 c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냥 c라고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c 값을 이제 구하고 나서 시작해야죠. 그럼 여기 보면 요 점도 지나는 점이고 요 점도 지나는 점이고 요 점도 지나는 점이니까 이 세 점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건 이제 50,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요 x자리에다가 5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자리에다 지금 4를 대입하면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200이지. c라고 하는 건 이제 200이야. 그럼 요 자리에다 얼마를 얹으시면 되는 거면 200을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점의 좌표도 어떻게 된다고? x자리에다가 a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a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10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면 여기 자리 바꾸면 a는 10분의 200이랑 마찬가지니까 a가 지금 20이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b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저기죠. x자리에다 이제 160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자리에다 b 대입하면 지금 성립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160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00 띄고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가 4번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5번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4분의 5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요청한 거는 요 A 값하고 요 B 값을 곱한 값이야. 그래서 20에다가 4분의 5를 곱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4가 한 번 들어가고 4가 5번 들어가니까 5,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5가 되는 거, 단답형이니까 25가 답이 되겠네.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문제 사이즈가 좀 큰 문제가 몇 문제 있었죠. 그거 좀 반복 학습을 요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으면 놔두시면 되고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시간 텀을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좀 영상이 좀 길어져서 바로 끊고 지금 끊고 바로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